제목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더 매입한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 솔루션 개발 중.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더 많은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뉴욕 증시 상장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에서 비트코인 구매를 포함한 일반적인 기업 목적을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30일 기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12만 9,699 BTC를 보유하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2020년 3분기에 비트코인을 처음 구매한 이후로 암호화폐에 4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이를 위해 회사채, 전환사채, 주식을 발행하고 비트코인 일부로 대출을 받았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 3일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보다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체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면서 해당 솔루션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거래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추가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제목 이더리움 디지털 금아냐.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비트맥스 창업자 아서 헤이스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과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더리움은 다르게 설계돼 있다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돈을 벌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컴퓨터가 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나는 이 비전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더리움을 디지털 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비트코인 반동에도 투심은 여전히 불안. BTC 세계 자산 시총 15위. 출처 알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추석 연휴에 강세를 이어가며 22,000달러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달러 약세와 지난 마지막 거래일 및 증시 상승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은 11일 오전 9시 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21,66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53% 상승한 가격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21,168.72달러, 최고 21,760.28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시가총액은 4,152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도미넌스는 39.1% 수준이다. 투자 심리는 아직 불안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전날 대비 2포인트 내린 26을 기록했다. 투심이 소폭 위축되며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이날 현재 글로벌 자산 시총 데이터 통계 사이트 팔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 자산 시총 1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월마트, 텐센트, 엑슨모빌을 능가한 순위다. 제목 류현준 9월 자이언트 스텝 확실 시 CME 패드워치 75bp 인상 가능성 91.0% 달해. 9월 10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6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9월 20에서 21일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할 확률은 91.0%에 달했다. 반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9.0%에 불과했다. 100bp 인상 가능성은 0%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2.25에서 2.50% 수준이다. 최근 파월 의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기울어졌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다음 회의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 9월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출처 크미 페도와 취코일 리더스. 제목 WSJ 기술주 반등 오래 안 갈 것. 아직 전망 어둡다. 일각서 저가 매수할 때 견해도. 올해 들어 미국 뉴욕 증시의 하락장을 주도하는 기술주들이 반짝 반등했지만 여전히 전망은 어둡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0일 진단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 6일까지 7거래일 연속 떨어져 2016년 이후 최장기 하락한 뒤 사흘간 급반등했다. 그 결과 지난주 나스닥을 비롯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3주 연속 주간 하락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주 하락세 멈춤 현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먼저 투자자들이 기술주 중심의 뮤추얼 펀드와 상장지수 펀드에서 지난 2월 초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근거로 인용됐다. 시장정보업체 레피니티브 리퍼의 집계 결과 최근 3주간 투자자들은 이 펀드들에서 약 24억 달러를 뺐다. 올해 들어 나스닥 지수가 23% 급락하는 등 기술주가 다른 종목들보다 더 부진한 것은 채권 시장의 심리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미 국채 금리 상승이 기술주들의 미래 현금 흐름을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수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크게 하락한 기술주들이 아직도 비싼 상태라고 평가한다. 시장정보업체 데이터트랙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의 평균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38회로 SP500 기업의 평균 16.7배를 크게 상회했다. BNY 멜론 투자운용의 제이크 졸리 선임 투자 전략가는 WSJ의 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파이팅 모드에 들어갔고 경제적 역풍이 예상된다면 이런 밸류에이션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은 오는 13일 발표되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주목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더라도 연준은 일단 오는 20에서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3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기술기업들의 향후 실적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악재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SP500 정보기술 섹터와 통신서비스 섹터의 3분기 이익 전망치는 지난 두 달간 각각 9%, 13% 급락했다. 이들 섹터의 실적 전망은 SP500 전체 부문을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로 나빠졌다. 특히 엔비디아와 AMD와 같은 반도체주가 최근 가장 심각한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고 WSJ는 전했다. 두 회사 주가는 지난 한 달간 나란히 두 자릿수 대하락을 겪었다.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달 30일 투자자 노트에서 경기 침체와 재고 누적을 고려할 때 10년 만에 최악의 반도체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 추가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기술주가 이미 바닥을 찍었거나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해도 괜찮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이 기술주 반등에 베팅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선 덕분에 나스닥 100지수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 프로쉐어즈 울트라 프로 QQQ ETF가 6월 초 이후 하루 최대 순유입을 기록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전환으로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던 2019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최근 전망했다. 제목 뉴욕 증시 물가 지표 퇴기하며 반등 모색. 이번 주 뉴욕 증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를 대기하며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에서 2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나오는 물가 지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폭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90%까지 반영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강하게 언급한 이후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잇따라 9월 회의에서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이번 8월 CPI가 예상과 달리 오름세를 보일 경우 연준은 예상대로 고강도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위험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반대로 예상대로 인플레이션이 완화한다는 신호가 나타날 경우 주가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바로 오는 11월과 12월 회의에 금리 인상 폭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8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의 8.5%보다 낮아진 것이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 하락해 전달의 보합에서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하지만 근원 CPI는 전년 대비 6.0% 상승하고 전월 대비 0.3% 올라 전달의 5.9% 상승, 0.3% 상승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다는 증거가 뚜렷해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의 긴축 우려에 3주 연속 하락했던 주가지수는 지난주 반등에 성공했다. S&P500 지수는 지난 한 주간 3.6%가량 올라 4,000을 넘어섰다. 지수가 4,000을 넘어선 것은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지수 반등에도 상당수 전문가가 주가가 바닥을 쳤다고 보기보다 약세장에서의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연준의 긴축이 종료되지 않은 데다 그간의 금리 인상이 경기에 반영되면 하반기와 내년 경기 침체 위험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팩트셋에 따르면 이번 2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침체를 언급한 상장 기업의 수가 240개로 최소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0년 1분기 팬데믹 선언 당시에 212개도 웃돌았다. 그만큼 기업들이 하반기 업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린 후 빠르게 내리지 않고 한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 점도 주가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3.75%에서 4%까지 인상한 후 내년 상반기에 4.00%에서 4.25%까지 인상한 후 유지하다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지난주 연방기금 금리가 내년 초까지 4%를 다소 웃돌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내년 금리 인하를 예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여전히 시장이 앞서 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라 지표 이외에는 영향을 줄 재료가 많지 않다. 이번 주에는 CPI 이외에도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된다. 한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3%까지 오른 점은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월 중순 이후 주가가 오르는 동안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등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장기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는 점에서 기술주에 특히 부담이 되어왔다. 기술적으로 S&P500 지수가 50일 이동평균선인 4030을 넘어서면서 반등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술적 분석가들은 지수가 200일 이평선인 4275를 넘어설 수 있을지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해당 지점 근처에서 주가가 하락 반전하면서 200일 이평선이 약세 강세 추세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펜하이머의 아리월드 기술적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지수가 200일 이평선을 넘어서면 주가가 올해 4분기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며 이 경우 4,6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목 한 투자자 역대급 엔저의 1주식 사자. 역대급 엔저 현상의 일본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일본 주식 순매수 금액은 946만 3,801달러였다. 이는 지난 7월 대비 33% 늘어난 것이다. 일본 주식 순매수액은 5월과 6월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7월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매수 건수와 매도 건수를 합친 8월 거래량은 9,740건으로 지난달 작년 동월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 2011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 엔달러 환율은 199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40엔대로 올라섰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8월 한 달간 1.04% 올랐다.
올해 들어 각국 주요 지수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니케이 225 지수는 이달 8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 2.5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이는 미국 증시 약세와 달러 강세에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순매도에 나선 것과 대조된다. 투자자들은 올해 7월부터 미국 증시에 대해 매도 우위로 돌아서 7월 367만 달러, 8월 5억 7,153만 달러어치를 팔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증시에 대해 추가 상승 여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변동성이 미국이나 유럽 대비 제한적일 것이라며 9월 투자 매력도를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게 제시했다. 최보원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일본은 각국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엔화 약세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 정책 모멘텀이 크게 반영되는 국가인 만큼 추가로 발표될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9월 주목 업종으로 환율, 공급망 불확실성, 에너지 규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내수 소비재 업종을 제시했다. 특히 신규 여행 정책 도입 혜택을 받는 철도, 백화점, 공항 등을 추천했다. 제목. 월갑 환율 전문가 마크 챈들러 강달러 6개월은 더 갈 것. 마크 챈들러 베너번 글로벌 포렉스 최고시장 전략가 제 생각에 미국 달러화의 기저에 있는 힘이 6개월은 더 갈 것 같습니다. 미국의 환율 전문가 마크 챈들러 베너번 글로벌 포렉스 최고시장 전략가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달러의 힘이 조금 더 오래 갈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올해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로 인한 식량, 에너지난, 인플레이션과 경기 불확실성 고조로 더욱 두드러진 달러 쏠림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치솟는 달러 가치는 연준이 향후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즉 시장이 통화 긴축 사이클의 끝을 기대할 때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챈들러는 예상했다. 챈들러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으로부터 5에서 18개월 뒤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그 평균 기간은 10.5개월이다. 강달러 추세가 지구촌 공통의 현상이기는 하지만 특히 원달러 환율이 최근 13년 5개월 만에 1380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시장의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해 챈들러는 달러가 대부분의 통화와 비교해 오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머징 마켓 통화 중에서 원화는 5번째로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원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은 편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챈들러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수의 이웃 나라들보다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 느림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자이언트 스텝에 나선 미국, 유럽 등과 온도차를 보였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 원화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챈들러는 추측했다. 그는 원화와 한국의 주요 산업 경쟁국들 통화 사이의 연관성을 봐야 한다며 올해 들어 일본 엔화는 20.3%, 원화는 14.1%, 대만 달러는 10.5% 각각 떨어졌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한국은행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원화 약세를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른다고 해석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약세는 부분적으로 강달러를 반영한 현상이지만 동시에 에너지 부족 사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동안 부풀려졌던 상품 수요의 약화 때문이기도 하다고 챈들러는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8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러 초강세의 글로벌 충격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이 챈들러의 견해다. 챈들러는 한국이 강달러 때문에 크게 고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한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거의 3% 가까이 올랐다. 미국 경제가 상반기 후퇴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달러화가 드라마틱한 한국의 무역수지 악화 원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애초에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하지 않았다며 예를 들어 쌀은 밀처럼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0년 넘게 글로벌 자본시장에 몸담아온 챈들러 최고시장 전략가는 HSBC와 브라운 브라더스 에리먼에서 글로벌 통화전략 부문장을 지내고 2018년 외환거래 전문업체 페너번 글로벌 포렉스에 합류한 월가의 대표적인 환율 전문가다. 지난 2009년 달러 이해하기를 포함해 여러 권의 관련 서적을 집필한 그는 뉴욕대 부교수와 버지니아대 방문교수로 재직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통신, CNBC 방송, CNN 방송, 폭스 비즈니스 등의 유력 매체와 자주 인터뷰하고 있다.